지금으로부터 5년 전 그날 아내의 생일이라 업무를 일찍 마치고 퇴근하면서 가는 길에 아내에게 줄 꽃과 먹을거리를 사고 집에 들어갔는데 평소 내가 오면 서방 얻는가? 라고 유머 섞인 말을 하며 반기던 아내가 아무 말도 없이 안절부절한 불안한 표정으로 거실 겸 주방인 식사 테이블에 있는 의자를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무슨 일 있어? 라고 하니 아내가 그제서야 내가 온 것을 알았는지 갑자기 나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 줄 알아. 왜 전화를 안 받아? 라고 했지만 내 전화기에는 아내에게 온 전화가 없었다. 그래서 아내는 전화를 보여주며 분명히 했다고 했지만 근데 그 내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로도 연락을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분명 내 전화기에는 아내에게 온 내역이 없었다. 시간을 보니 내가 막 퇴근하기 전이었던 시간이었지만 그 누구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무튼 무슨 일로 했는지 물어보자. 아내가 평소 좋아했던 음식과 옷도 좀 나에게 퇴근길에 부탁을 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도 문자도 안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아무도 안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아내의 핸드폰이 고장난 것이 아닌가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연락이 되었지만 이상하게 나와 동료들만 연락이 안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연락이 잘 되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지금 잔업을 하는 동료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아내 말처럼 연락이 안 되었다. 그래서 회사 유선 전화로 연락을 해보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24시간 운영되는 공장이라 회사 유선 전화는 해당 격리 및 교체 인원이 상시 대기해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이상하여 부장님께 연락드렸는데 다행히 부장님과 연락이 되었다. 부장님께서 외부 미팅이 있어서 잠시 나와 계신다고 했고 지금 회사로 들어가는 중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 연락이 하나도 안 된다고 했더니 회사에 도착하면 연락을 주시기로 하고 통화를 마쳤다. 아내에게는 회사 근처에 통신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걱정 말고 얼른 상 차려서 생일 축하하자고 아내에게 말하자 아내가 낮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꿈에 아버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내에게 미역국을 한 사발 주시고는 자신의 생일 축하해 주시고 사라지셨다고 했다. 그래서 오늘 로또도 사오라고 나에게 말하기 위해 연락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그 누구도 연락이 안 되어서 불안했다고 했다. 그래서 아내에게 꽃을 건네고 사가지고 온 음식을 테이블에 놓고 맛있는 거 사왔으니 얼른 앉아서 먹자고 하며 나름 아내에게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난 후 상당히 다급한 목소리로 부장님에게 전화가 왔다. 회사 내에서 큰 사고 났으니 얼른 오라는 것이었다. 회사 안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쓰러져 있다기에 회사에서 일이 생겨서 나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잠시 기다리라면서 붉은 소금을 뿌리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나의 바지 주머니에 소금 담은 봉지를 넣어주더니 꿈에서 아버님께서 준 미역국 옆에 당신 주라며 소금을 놓아주셨다면서 가지고 가라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택시를 타고 급하게 회사로 가보니 사무실 내에 있던 작업장에서 큰 불이 났고 있었다. 그리고 입구에서는 부장님이 급하게 공장 안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데리고 나오고 있었다. 나 역시 부장님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을 인계받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잠시 뒤 소방차들이 오는 소리가 들렸고 부장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2층 사무실의 주요한 서류를 가지고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1층 어딘가에서 사람 신음소리와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들려와서 가보니 격리 담당 여직원 하나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두 분이 쓰러져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다. 부장님과 나는 일단 아주머니를 먼저 대피시키고 다시 돌아와 쓰러져 있는 여직원을 구하러 홀로 다시 돌아갔다. 화장실에 도착하여 여직원을 업고 나오려는데 이상하게 마치 두 사람을 업고 있는 것 같이 무거웠다. 겨우 화장실 입구까지는 업고 나왔지만 이번에 누가 마치 바지를 잡은 것처럼 무거워지더니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는 연기로 인해 점점 숨쉬기도 힘들어졌다. 그때 바지 주머니에서 마치 바늘을 넣어놓은 것처럼 따가웠다. 그래서 바지 주머니를 넣어 확인하니 아내가 준 소금이 든 봉지가 터져 있었고 그것을 주머니에서 빼서 바닥에 버렸다. 그러니 갑자기 무엇인가 잡고 있던 느낌 사라지고 업고 있던 여직원도 가벼워졌다. 여직원을 업고 밖으로 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자마자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큰 폭파음이 들렸고 조금만 늦었어도 여직원과 나는 죽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갑자기 두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았다. 그렇게 불은 하루가 지나서야 꺼졌고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했고 2층 건물과 물류창고 하나가 소실되었다. 화재의 원인은 물류창고 쪽에 새로 설치한 조명에서 불이 시작되어 그 아래 있던 섬유에 태우고 물류창고 근처 가까이 있던 1층 식당에 LPG통 4개가 터졌던 큰 화재였다고 했다. 당시 식당 옆칸이 여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날 그곳을 나오지 못했다면 나는 죽었을지 모른다. 아내가 준 그 소금 주머니가 없었다면 나는 그곳을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의 제사나 산소에 갈 때마다 아내는 미역국을 챙겨 올렸고 나는 늘 바지 주머니 양쪽에 소량의 굵은 소금을 넣어 다니고 되었다.